찾아가는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진화, 의료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호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경제연구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다. 이재호 소장님은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학사 석사를 마치시고 카카오 모빌리티 미래사업실 이사, 자율주행 기획팀 팀장 이런 것들을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기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좀 주실 것 같은데요. 이재호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전 의료인도 아니고 또 의료기기나 장비를 연구하는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 내에서는 미래 사업실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그리고 카카오 내비게이션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서비스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미래의 모빌리티 먹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사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까지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어떻게 하면 그 곳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소비자를 이동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카카오 택시도 그렇고 또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비자, 승객,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가 그전까지는 군사용으로만 사용되었던 GPS 위성 신호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가 나타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과 이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들의 이동이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바뀌었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택시는 2015년 3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택시를 잡으려고 한다면 큰 길가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아야만 했고요. 반대로 이제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해당되는 택시 기사님들도 길거리에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살펴보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식으로 저희 소비자와 공급자가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택시를 실내에서도 호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로 온디맨드 기반의 소비자 이동, 즉 사람의 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카카오티 플랫폼은 지금 2,800만 명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절반 이상의 분들이 이 카카오티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이나 카카오티 택시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도 있고요. 대리운전 서비스, 주차, 셔틀, 해외여행, 시외버스, 그리고 최근에는 KTX 열차 예매를 이 카카오티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카카오티 기차까지 런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서비스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 사람 자체, 소비자, 승객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 플랫폼 기반의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세종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평상시처럼 카카오티 플랫폼을 통해서 택시나 뭐 셔틀을 호출하는 과정과 똑같이 이 자율주행 차량을 예약하고 호출하고 또 이 카카오티 앱 안에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부터 사람의 이동이나 물건의 이동에 대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작년 말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출시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물건의 이동도 다루고 있는 기업이 일부 지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래 모빌리티 즉 자율주행의 시대에 있어서도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사람의 이동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모빌리티,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인가?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반대로 서비스를 이동시킬까도 함께 생각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즉, 찾아가는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가능성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자생거래와 택배죠.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항상 이용하고 있었던 그런 서비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거나 외식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쇼핑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서 이 전자상거래와 택배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퀵 서비스도 찾아가는 서비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카카오티 퀵 기사님을 모집합니다라는 이제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동, 소비자 승객의 이동에 머무르지 않고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이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이 있을 테고요.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 불가능한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퀵 서비스가 물건 자체를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가 소비자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개념을 구현해내기에 가장 기초적인, 가장 쉬운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카카오 내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 있는데요. 방문 세차와 방문 정비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차를 하려면은 세차장까지 찾아가야 됐고 또 정비를 받으려면은 정비소까지 찾아가야 됐지만 그게 아니라 세차장이 나에게, 정비소가 나에게 와서 직접 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이 중간에 중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거죠. 이 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했고 앞으로 다른 분야, 유사한 분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는 매년 가을에 이프 카카오라는 행사를 합니다. 카카오의 전 계열사들이 모여서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앞으로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계열사들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전략 방향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요. 작년에는 저희 대표이사 유궁선 대표가 앞으로 이동 서비스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 소비자에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영화관이 피트니스 센터가 사무실이나 카페, 음식점 같은 것들 소비자가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소들이 소비자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라고 비전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타당성을 갖는 굉장히 유망한 아이템이 바로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어서 혹은 법이나 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라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사태를 겪으면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병원 차원에서 공공 차원에서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던 2월, 3월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특히 코로나를 진단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제 과제들을 런칭을 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검진에 그치지 않고 CT, MRI 같은 고가의 장비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여서 병원 자체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의료 서비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매개자를 의미합니다. 병원,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량, 의료진, 이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들과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을 중간에서 최적 매칭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 경로, 스케줄링, 라우팅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은 수의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도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시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